봅시다. 76페이지고요. 요거 한 문제 보고 함수 들어갈게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에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될 것 같아요. 자, 뭘 몰랐을까? 그럼 선생님 묻는다. 뭘 모르는데? 아니,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걸 왜 몰라가 아니야. 네가 어느 만큼 생각해보고 어느 부분에서 막혔니라고 묻는 거지. 뭘로? 빨리. 알파랑 어. 베타랑 합이랑 곱이랑 있는데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이거에서 합차는 알겠어, 그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로 이제 해가지고 불러봐봐. 어느 걸로 해보려 그랬는데. 뭐 디테일한 거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뭐 선생님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제곱 공식은 아직 좀 덜 외운 것 같다. 아직 자유자재로 못 쓴다. 뭐 이 친구 세제곱 공식이 두 개가 있지. 사실 이 친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거 세제곱 공식 그냥 넘긴 거야, 그지? 요 문제는 요거 그냥 푸시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공식보다는 가운데를 묶어놓은 공식을 더 많이 쓰니까 요걸 우선적으로 외우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서 요 가운데 거만 뿅 하고 이쪽으로 넘겨준 공식이 이거야, 그지? 우리 왜 중학교 때도 곱셈 변형 공식이라서 나오는 건데 사실 아무것도 변형 아니지. 그냥 넘겨준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넣어서 풀면 되지. 자, 오늘은 2차 함수 할 건데 2차 함수 6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그죠? 2차 함수를 따로 배우고 2차 방정식을 따로 배웠단 말이지, 중학교 때는. 그럼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2차 함수부터 먼저 잠깐 살펴보면 함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 2학기 때 또 배워요. 함수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 선생님 fx래, fx라 그러니까 fx는 같다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f 같은 경우는 뭐 펑션 약자긴 한데 여기 x에 뭔가 나오면 y에 뭔가 나오는 거예요 라고 그냥 틀을 적어 놓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틀을 초등학교 때 배웠지. 뭐 이렇게 생긴 거 배운 거 기억나지? 플러스 2 적어놓고 1 넣으면 얼마나? 2 넣으면 이게 그냥 1차 함수야. 이거지. 그냥 여기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이게 기본적으로 함수야. x 뭔가 한 개 넣었을 때 자판기 생각하면 돼. 내가 동전 넣고 콜라 버튼을 눌렀어. 그럼 콜라만 나와야지. 콜라도 나오고 사이다도 나오고 환타도 나오고 이러면 되는데 이 자판기 고정된 거잖아. 함수가 그거는 x에 뭔가를 넣었을 때 하나의 y값이 나오는 거가 함수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수 배우면은 처음에 기본 10 배우지, 그지?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ax 배워서 a를 뭐라 그랬어? 그래서 기울기는 뭐분의 뭐? 뭐분의 뭐라고 배웠죠? x 신발 나는 물을 항상 이런 쉬운 거밖에 안 먹거든. 이거 혹시 어떻게 어렵게 적어놓은 거 기억나나? 되게 어려운 척하고 적어놓은 거 있거든. 이렇게 적어놓는 거 봤지?
사실 알고 보면은 두 점이 있을 때 요 점이 뭐 x2, y2고 요 점이 x1, y1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게 x 증가량, 요게 y 증가량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배우고 나서 뭐 배웠냐면은 뒤에다가 뭐 붙은 거 하나 더 배웠지. 뭐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2차 함수 배우는 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2차 함수 때는 이제 처음에 뭐 배우냐면 이렇게 생긴 거 먼저 배우지.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A를 뭐라 부른다? 기울기라 불러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상 2차 함수 자체가 그래프가 곡선이기 때문에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이라는 말을 안 해요. 대신에 이 A를 가지고 뭘 이야기를 했었지?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A가 0보다 클 때는 이 친구가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라는 표현을 쓰지. 모양. 개형은 뭐냐면 디테일한 모양 말고 그냥 대체적인 모양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이런 식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종류를 배워요. 이렇게 생긴 친구랑 이렇게 생긴 친구 두 가지를 배웠는데 요걸 무슨 형, 요걸 무슨 형이라 했는지 기억나나요? 일반. 요게 일반형, 요게 표준형.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 단어가 뭐가 되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저 단어를 나타내는 그 단어 뜻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 나타내는 거거든. 일반형이라는 얘기는 너네가 일반적으로 보는 형태다. 그 다음 표준형이라는 거는 너네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낸 형태를 그래프로 그리기 위한 그 틀, 프레임, 표준이 되는 프레임 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디서부터 연결이 돼서 내려오는 거냐면 뭐 이것도 역시나 2학기 때 또 배워요. 평행이동. 그래서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사실 기본 개념은 중학교 때 다 배우지, 그지? 이걸 토탈해가지고 이제 평행이동 파트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2학기 때 하는 거고.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q 쓰고 x 대신에 x-p를 써라. 요 x 자리에 대신에 요걸 쓰게 되니까 요거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를 치자. 이 친구가 원래는 여기를 뭐라 그러지? 꼭지점. 꼭지점이 0,0을 지나 이런 그래프였단 말이야. 이 친구가 평행이동돼서 점 P, Q를 꼭지점으로 가지는 이런 친구. 로 평행이동하더라. 가 기본 개념이야. 물론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먼저 배우기보다는 보통 애들 뭐 배우냐면 여기서는 A 기울기, C는 Y절편부터 배우고 여기서는 P, Q가 꼭지점 요거부터 배우지, 그지? 근데 그 이유가 이거지. 이게 평행이동 됐기 때문에 0,0이던 게 똑같이 0 플러스 P, 0 플러스 Q로 평행이동한 거야. 오늘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점이 꼭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지점을 이렇게 쓰는 거고, 마찬가지 이 C가 Y절편이 되는 이유 뭐? 이 Y절편이라는 게 Y절편이 뭐예요? Y절편이 뭐예요? 내용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이거 내용도 하나도 안 어려워. C다. 알잖아. 이거 C인 거. 이건 이제 말로 설명하는 거야. 뭐 이 그래프가 이 Y축과 만나는 점이 있겠지. 근데 이 점에 뭐만 갖고 C라 그러지? 좌표. Y값, Y좌표.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의 Y좌표를 우리가 Y절편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요 점의 X값 얼마예요?
이런 말이지. 그래서 x에 0 넣어서 계산한단 말이야. x에 0 넣으면 다 날아가잖아. C만 남잖아. 그래서 얘가 y절편이 되는 거였지. 여러분 전반적인 개념의 프레임을 좀 생각을 해가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전반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요 32 이차함수의 그래프 파트고, 그래서 앞에 거는 사실 다 배운 거지, 그지? 뒤에 잠깐 넘어가 보면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가 뭔가? 내가 지금 거꾸로 했거든. 문제를 숫자 맞춰서 만들어야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 요렇게 생겼으면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일반. 그것도 그건데 2차 함수라고 그러지. 맞죠?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생겼으면 뭐라 불러요? 2차 식. 그렇지. 요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무슨 관계가 있냐를 보면 사실 그림만 봐도 알잖아. 얘랑 얘랑 차이점이 뭐야? 되게 고급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 y 대신에 0 썼지. 맞지? 그래서 선생님 항상 묻는 게, 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선생님 무식하게 묻는다. 제일 근본적인 거, 제일 단순한 것부터 접근을 하는 연습을 해야 고급 문제도 잘 접근을 할 거야. 결국 그 얘기 할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사실은 니네 다 배웠어. 뭐 할 때 배웠냐면, 자, 우리가 y 절편 얼마예요, 이 친구? 분명히 0,6을 지날 거야.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거든. 요 두 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요 점에 x좌표를 뭐라 불렀지? x절편. 똑같잖아.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가 x절편이 되겠지. 맞지? 그럼 요 점들의 y 값이 얼마야? 응? 아니, 요 점의 y 값. 요 점의 y 값 얼마야? 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y절편 구할 때 x에 0 넣었듯이, 왜 애들 물어보면 야 y절편 뭔데? x에 0 넣어요 그러잖아. 야 x절편 뭔데? y에 0 넣어요 그러잖아. 이해했지? 왜? 요 점에서 y값은 0이니까 y값에 0을 넣어보면 나오는 x값이 결국 이 x절편이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0 넣고 애들 막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렇게 적는 애들은 거의 없어. 그래서 x절편 1, 2, 5 이러지. 그지? 근데 알고 보면은 요 개념이 들어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거 할 때 뭐 했어? y 0 넣었어. 맞지? y 0 넣으면 뭐가 돼? 이게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결국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x절편이 되더란 말이지. 왜? 이 x절편이 나오는 점에 y값이 0이거든. 그래서 y에 0 넣으면 얘가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 그지? 요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에 문제 잠깐 보면은 9번, 10번, 11번, 1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9번 이래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4래요. 그럼 요 그래프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래. 그러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그럼 해가 얼마나? 이거란 얘기지. 그래요. 다제? 뭐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함수할 때 왜 함수 2차 함수 배울 때 또 판별식 썼었거든. 그지? 뭐 함수가 근이 아니 x 주가의 교점이 몇 개 이런 거. 지금 중성 때 하나? 잠깐만 기억이 안 나. 아 이건 1학기 때문이다. 3학년 1학기 2차 함수 배우면은 이렇게 처음에 뭐 ax 제곱 그래프 배우고 그래서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y 절편만 있는 거 y축 방향으로만 평행 방향으로 배우고 다 있는 거 배우지 그지? 그리고 나서 일반형 생겼는 거 배우고 일반형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하는 거. 근데 처음에 그걸 또 막 이런 식으로 배우면 뭔가 복잡한 공식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결국 그냥 표준형으로 바꾼 거야. 중3 때는 안 했네. 안 한 거 같아서 했어. 그래서 결국 요 함수가 이렇게 봉 떠 있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없어. 이러면 이 함수 y는 fx라고 했을 때 이 fx는 0이라는 2차 함수의 해가 없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생겼으면 해가 몇 개 있어? 이렇게 생겼으면은 해가 몇 개? 아니. 요거는 이제 판별식까지 연결하면 이렇게 생기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이렇게 생기면 판별식이 0이고 이렇게 생기면 판별식이 0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게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 요 점의 x값이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해거든. 그럼 요 점이 한 개 있어. 그럼 x도 한 개만 나오겠지? 그럼 방정식의 해가 한 개겠지? 두 점이랑 만났어. 그러면은 해가 두 개겠지, 방정식의 해가. 그러면 뒤가 0보다 크겠지. 이거랑 구조예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배우는 게 기본적으로 너네가 좀 기본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사실 이 파트 내용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뒤에는 여기서 한 개가 더 추가가 돼요. 직선의 위치 관계. 요 2차 함수와 요 1차 함수의 위치 관계. 여기서 위치 관계라는 얘기는 만나냐 안 만나냐 그 얘기거든. 만나냐 안 만나냐. 그러면 만나냐 안 만나냐는 어떻게 알 건데? 라고 했을 때 중학교 때도 가끔씩 한 번씩 등장하는데 거의 잘 못 보긴 해. 고급 문제 들어가야 보거든. 교점이라는 얘기 혹시 본 기억 있나? 교점 구해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 y는 fx라는 친구의 그래프와 함수 y는 이건 그냥 이식이란 얘기야 그냥. 근데 여러 가지 함수에서도 다 똑같이 쓴다는 의미에서 쓰는 그냥 fx, gx라고 써놓은 거고. 요 친구와 요 친구 둘 다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래프가 맞나냐 안 맞냐를 보고 싶어. 근데 요 친구는 2차 함수고 요 친구는 1차 함수니까 두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만나는 점 이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교점이라 부른단 말이지. 그럼 요 교점 어떻게 구할 건데? 요 점에서 x값이 있다고 치자. 요 점의 x값이 a, b라고 칠게요. 그러면 교점이기 때문에 이 a, b를 여기 넣어도 성립하고 이 a, b를 여기 넣어도 성립하겠지. 즉 무슨 얘기냐면 요 교점에서 요 y값과 요 y값이 같고 요 x값과 요 x값이 같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할 때는 일단 y값이 같은 게 써먹기가 좀 편하니까
요 y와 요 y가 같을 때를 구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fx는 gx 이렇게 식을 써서 구하게 돼요. 즉 요 친구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요렇게 만들어서 요 친구의 해를 구해주면 그 해가 결국 요 교점의 x좌표더라 라는 얘기지. 는 y니까 얘랑 같을 때 이거의 값과 이의 값이 같다는 얘기겠지, 그지? 같은 게 어차피 두 군데밖에 안 나오거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요까지 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지. 뭐? 한 개밖에 안 나왔어. 맞지?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실제로는 이 친구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요렇게 20 한 점에서 만나더라. 그죠? 4, 얼마겠지? y값 어떻게 구해? 넣어보면 되겠지. 실제로 넣어보면 여기 넣나 여기 넣나 y값이 똑같이 나올 거야. 4 넣어볼게. 12-5는 7. 그럼 여기서도 7 나오나 보자. 그래서 16 20 플러스 11. 요거 두 개 더하면 27 빼기 20이니까 7 나오지. 맞지? 결국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 두 친구의 위치 관계를 알려면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결국 y값이 같을 때로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게 되고 이렇게 식을 써서 나온 x값이 이 교점의 x좌표다. 그래서 이 교점의 x좌표가 한 개가 나오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두 개가 나오게 되면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안 나오면 안 만나겠지. 여기서는 허수범이라 생각 안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나온 친구, 결국 요 친구부터는 이제 방정식이 됐잖아. 요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 fx와 gx의 교점이 두 개, 즉 요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고, 요 친구의 판별식을 보니까 0이래. 즉 요 친구 근이 한 개 나온다는 얘기겠지. 일때는 이 f와 g의 위치 관계가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접한다. 자, 이 접한다의 의미도 좀 중요한데 나중에 이게 좀 헷갈리거든. 직선과 직선에서는 접한다는 표현을 안 써요. 곡선과 곡선 혹은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가 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이 해가 안 나온다는 얘기겠지. 허근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라는 얘기는 이 f와 g가 만나지 않는다. 교점에 실근이 안 나오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파트가 이 개념 34번 파트예요. 알겠죠? 자, 뒤에 35번 파트 뭐 없어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도 뭐 함수를 배우니까 이것저것 해보자는 의미에서 파트를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인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파트입니다.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파트라는 의미가 있기는 해요. 단순하게 수치 계산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데, 뭐 이렇게 생겼다 치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기울기가 0보다 큰 거고, 이렇게 생겼으면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거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최대, 제일 큰 값, 최소, 제일 작은 값인데 아니 누구 값 얘기야 도대체? 그래서 앞으로 배우는 모든 최대값, 최소값은 별도의 언질이 없다면 항상 y의 최대값, y의 최소값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야. 나중 되면 애들 맨날 헷갈리거든. 다른 파트에서 막 갑자기 최대값 구하라 이러거든. 그러면 그런다고? 처음에 이거 배울 때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안 하고 보통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결국 꼭지점 값이 최대 아니면 최소가 나온단 말이야. 보통 2차 함수에서는. 그러면 애들이 그냥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면 꼭지값 적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려 그냥. 근데 그게 아니고 y 이 그래프 상에 존재하는 모든 y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누구냐? y의 제일 작은 값이 누구냐? 그래서 y의 제일 큰 값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면은 제일 큰 값은 몰라. 이거 계속 올라갈 건데 내 제일 큰 값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최소값만 나오겠지. 이 친구는 최대값만 나오고. 이게 전반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파트에서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에 이렇게 첨부를 해둔 거예요. 이거 자체는 아무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뒤에 4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없었던 거 빼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나오면은 사실 중학교 때 처음에 계산을 이렇게 잘 적는 연습을 해놓으면 사실 이거 틀릴 게 없어요. 중간과정 생략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자꾸 틀린데 그냥 마이너스 4 나오고 막 이런다고. 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결국 표준형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이 친구 꼭지점이 마이너스 2,11이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요 점이 마이너스 2,11인 그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여기서 조금 더 확정해서 그리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겨서 요 점이 0,3 저 y절편이 3일 거고 그럼 x축은 그거보다 더 아래 있겠지 그지? 라고 했을 때 이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라고 했거든. 그 최대값 최소값은 누구의 최소값을 묻는 거냐면 y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상에서 y 값이 제일 작을 때 얼마야? 제일 작을 때 y 값 제일 작을 때 얼마야? 없지. 계속 내려갈 건데 y 값 제일 작은 내가 어떻게 알아? 맞지? 그래서 최소값은 없다. 그리고 최대값은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아직. 나중에는 이걸 활용해가지고 막 다른 거랑 막 섞어가지고 막 최대값 구해라 이러거든. 그럼 뭐 어느 정도냐면 그래프를 막 그려놓고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생겨. 심지어 2차 함수도 아니야. 다른 그래프 막 그려놓고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러거든. 그럼 그 넓이를 식을 써보면 2차 함수가 나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를 앞으로 너네가 수원 수투에서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 이거 참고로 내년에 할 수투거든. 그러면 뒤에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생겼는 이상하게 생겼는 친구 있지, 맞죠? 이 친구에서 이 조건에서는 나오고 미분 같은 데서는 나와. 변화율 갑자기 찾아오니까 못 찾겠다. 이런 파트에서 보면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고 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러잖아. 그럼 이거 정돈하면은 막 2차 함수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요 원리를 이용해서 구해라. 식이 결국 이렇게 나오면 이 친구의 최대값은 결국 y 최대값이니까 꼭지점이 y 값이 되더라. 물론 여기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더 짬뽕 시켜서 구해요. 보통.
뒤에 개념 36번. 이거보다 더 쉽지. 만약에 아니 그래서 그냥 내겠는데 범위를 제한해버려.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요점 마이너스 5, 얼마인지 구하고 요점 10, 얼마인지 구해서 요 범위 안에서 y값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를 찾아주셔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 내용이 뭐 대단할 게 없어요. 뒤에 41번 한글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길이가 32cm인 철사의 구부려 직사각형을 만들고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한다. 다음에 답하시.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 셈이고 A 스텝이니까 너네가 앞으로 이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되는 거를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괄호 1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 cm라 할 때 세로의 길이를 x를 구하시오. 그래서 세로의 길이 x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도 x 여기도 x겠지? ux 요거 다 더해서 얼마? 32. 그러니까 32에서 2x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요거 하나 길이가 나오겠지. 요런 거 생각하는 연습이 이제 활용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활용 파트는 처음에 선생님이 풀이 잘 안 해. 자, 이게 심지어 여기는 이참수의 최소 최소의 활용을 하고 소단원으로 나와 있잖아. 대단원으로 누구의 활용을 이렇게 나와 있어도 나 안 해줘. 왜? 문제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요거를 16-x라고 두면 됩니다. 그러면 괄호 2번 x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16보다 왜? 16보다 뭐? 아니 16보다 뭐? 0보다 크고 16보다 작겠지. 이 x 길이가 없으면 안 될 거고 있긴 있어야 되고 그지? 그리고 다 합쳐서 30인데 이거 혼자 16이면 돼 안 돼? 이거 혼자 16이면 얘도 16인데 그럼 이거 없어지잖아 그지? 왜? 활용을 풀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 할 필요는 없지 그지? 자 그래서 괄호 3번 직사각형의 넓이를 s 제곱 센티미터라고 할 때 이 s 제곱 센티미터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3번 s는 그래서 그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괄호 4번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식을 써놓고 나니까 결국 뭐가 됐다? 이차함수가 되었다. 그럼 이제 똑같이 이거는 바로 쓸게.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단 숫자 계산해서 끝나지 말고 머릿속에 그래프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생겼고 요점이 8,64고요. 그리고 범위는 0부터 16까지지. 그래서 0, 어디를 또 뭐 지날 거고 16, 얼마를 지날 거거든. 뭐 실제로 0입니다만 계산해 보면 알아요. 뭐 0,0은 뭐 사실 식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0은 0이겠지. 그리고 이참수 같은 경우는 좌우 대칭이잖아. 그죠? 0부터 8까지랑 8부터 16까지랑 똑같잖아.
그럼 여기도 0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한 번씩 가르쳐 줄 거야. 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거 뭐가 중요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결국 최대값입니다. 그지? 그래서 최대값은 결국 요거더라. 왜? 우리가 요 친구를 함수라고 생각하면 요 앞에 y는으로 붙을 건데 이 y가 결국 이 넓이잖아. 그럼 이 넓이의 최대값은 y의 최대값이지? 그래서 y의 최대값인 이 친구가 답이 된다. 뭐 이런 구조예요, 이 파트 전체. 그래서 이 파트에서 주로 하는 거는 요 두 가지. 그 함수 자체에서는 대부분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함수의 자체의 근의 개수. 사실 함수는 근의 개수라는 게 없지. 함수 기준으로 얘기하면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될 거고. 그게 결국 방정식으로 이야기하면 근의 개수더라. 그래서 그걸 좀 더 활용을 해서 2차 함수와 1차 함수 두 개의 위치관계. 그래서 이 친구도 f는 g 해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근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0개인지 판별식을 통해 파악하면 이 두 친구가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가 나온다.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치수.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2차 함수 여기서는 보통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는 글쎄 요 파트까지는 그렇게 애들이 힘들어하는 건 없어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계산은 하는데 그게 뭔가에 대해서 자꾸 내려놓고 계산만 해서 답만 적는 그런 데서 좀 문제가 되긴 한데, 그래서 계산은 하되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내용 자체는 별로 뭐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으니까 지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금 A 스텝 가능하면 가보면 좋고, 거기서 혹시나 모르는 거 이상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고 가면 좋겠지.